네, 한 2주 만에 왔나? 3주 만에 왔나? 4월 13일 당일날 2주 같은데요? 개표 방송하고 있으니까. 개표 공개 방송하고 한 2, 3주 쉬었네. 근데 개표 방송이 업로드가 안 돼서 모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래봤자 뭐 그 전날인가 방송했잖아. 네. 4월 뭐 11일인가 10일인가 했으니. 김용호 당선자와 정태호 낙선자를 뭐 며칠 쉬지도 않았어. 쉬지도 않았는데 뭘 씨팔 이렇게 난리야. 너 이렇게 나올 것 같다고 어떤 분이 내 페이스북에 써놓으셨더라. 방송 초반에. 5월달부터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구만. 뭘. 아니 제가 정씨한테 욕하지 말라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릴게요. 그 4월 13일 선거가 끝나고 공개 방송 끝나고 저희가 모처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야 5월 방송이 정확히 뭐냐. 업로드를 4월 말에 해가지고 5월에 올리는 걸 얘기하냐 아니면 5월 달에 녹음을 시작하는 걸 말하느냐 그랬더니 저 새끼가 정무적 판단이 모든 게 중지가 된 거예요. 아, 조카 씨발 나는 지금 저기 바카라로 가야 돼. 머릿속에 그것만 있어가지고 저 개새끼가 모든 정무적 판단을 중지했는데 우리가 만장일치로 논의 과정이 조금 있었지만 신 PD가 이제 트위터에 쓴 대로 조기 녹음론에 힘을. 조기 녹음론에 힘을 못해가지고. 아니, 조기 녹음론 말 하기도 전에 내가 정무적 판단으로. 그러면 정무적 판단을 일주일만 쉬고 바로 방송하려고 그랬어. 왜냐면요. 제가 EJ뿐만이 아니고 뭐 종편이고 무슨 라디오고 다른 팟캐고 다 쉬었거든. 딱 일주일. 다 안 나갔어.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른 이제 종편 복귀하고 라디오 복귀하고 했어요. 그래서 EJ도 복귀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비에르람에 갔다 왔잖아 내가. 네, 비에르람에 갔다 와가지고 그동안 댓글을 뭐 달려나 보니까 다 쌍욕이야. 썩질 나갖고 더 쉬어 씨. 아니 더 쉬어. 우리 어디 채무 있는 것 같아. 그러게 말이야. 채무가 있나. 아니 우리가 뭐 어디 빚졌어? 우리 방송 안 하면 빚지는 거야? 나 이해가 안 아니 돼가지고. 휴가도 반납하고 말이야. 추석 설날 그렇게 올려줬구만 말이야. 조삼모사도 아니고 말이야. 그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됐어. 안 상했대. 우리 저 때문에 지켜줄 거야 팬들이? 모르지 뭐.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하고 저 때문에 몰라요. 여러분 오늘 방송 후에 우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진짜 막방 같아. 막방 될 수도 있어. 다 때려치워. 조합이고 지랄이고. 아 방송하기 싫어 죽겠어. 에이. 아니 이 박사는 한 2주간 쉬라고 그랬더니 왜 갑자기 또 병자가 돼서 나타났어. 환자가 돼서 나타났어요. 입술 부르트고 내 몸에 사리가 생겼어요. 진짜 돌 뽑아서 왔어 저 인간. 몸에서 돌을 뽑아서 왔어요. 참 별별. 그 흔들어 봐봐 그거. 흔들면 소리 들리려나? 들려요? 아. 여러분 저게 뭐냐면요. 침샘의 안에 돌이 있답니다. 저 인간 몸에. 그 본인은 이제 살이라고 우기고 있죠. 왜? 너무 오랫동안 연애를 안 했다. 그러니까 면벽 수행하고 금육 수행해가지고. 살 좀 빼. 술도 먹지 말고 담배도 피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진짜 밥을 못 먹어요. 밥 안 먹더만. 밥을 못 먹어요. 어제도 삼겹살을 앞에 두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삼겹살 딱 2점 먹었는데 씹지를 못하니까. 아파 죽는 거야 턱이.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발음 족같은데. 지금 혀가 반이 마비가 돼가지고 이거 적출하다 보니까 침샘 저기 혀 밑으로 째가지고 이제 침샘에서 돌을 빼다 보니까 마비를 마취를 해가지고 혀가 반 정도가 지금 갔어요. 가뜩이나 짧은 혀가 반 정도 또 굳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성원 덕에 비에르람을 잘 갔다 왔습니다. 원래 마카오를 가려고 그랬거든. 얼마 땄어 이 개새끼야. 마카오를 가려고 그랬는데 티켓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 스몰스타 작은 별 여행사 작은 별 여행사 연락을 했지. 그랬더니 베트남으로 가시죠. 다낭. 우리 광고 맨날 하잖아. 다낭. 듣기 싫어 죽겠는 거. 그래갖고 다낭을 갔어요. 그런데 이 기회에 우리 스몰스타 사장님께 아주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짜로 갔다 왔습니다. 그분이 아무것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사히 국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기 그러니까 적법하게 놀다 오시는 거죠, 쉬고. 우리는 불법을 안 저질러요. 그렇지. 뭐 우리 프로야구 선수들처럼 그런 짓은 안 해. 그렇지. 그냥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적법한 데에서. 적법한 데에서. 적법한 허가받은 합법적인 곳에서. 응. 우리 어디 가서 뭐 돈 잃고 오고 사기 맞고 이런 사람은 아니잖아. 그렇지. 응. 국부를 유출하지 않고. 박수다 개새끼야. 내가 국가지정에 기여를 했어. 달러를 갖고 왔어. 뭐 그런 거죠. 뭐. 아니 나 기억나는 게 우리 개표 공개 방송 할 때 여기 국조본 뿌락치들 잘 들으라고 내가 먼저 빠진코가 아니지. 카지노 간다고 얘기하니까 나 괜히 뒤에서 뒤통수 칠 생각하지 말라고. 간다 그러고 왔어. 공개 방송에 나 간다. 카지노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진짜 2박 4일 있었는데요. 리조트, 네. 카지노.
리조트 카지노 이 집만 하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가이드 분께서 또 스몰스타 사장님께서 가이드를 붙여주셨어. 전문 가이드를 50대 아저씨인데 그분이 계속 나보고 불교 성지를 가자 그러고. 야, 씨발, 내가 너랑 갔어야 된다. 어디 조금만 가면 뭐 아름다운 해변이 있고. 됐고요. 제가 그러니까 전화할 때만 오세요. 카지노는 너 카지노 보내고 나는 불교 성지를 가라. 불교 성지 가서 사진 졸라 찍고 왔어요. 네, 저도. 그래요. 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고. 그거는 뭐 농담이었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총선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우리 인사. 스페셜 게스트. 그렇죠. 우리 국정 뿌라치. 국장 뿌라치죠. 신 PD가 나오셨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총선 끝나면은 모든 걸 오픈한다 했기 때문에 신 PD가 나와야 돼. 그래서 신 PD가 국정 뿌라치가 오늘 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 하기 싫은 말이 많을 때 저를 이렇게 방송에 참여해 토스를 하죠, 내가. 자기 입으로 하기 싫은 말이 있을 때. 아니, 저를 일각에서는 아니 누가 언제 신 PD 불러달라고 그랬어? 국정은 뿌락치 부르라고 했지? 그 사람이야. 신 PD하고. 죽겠어 정말. 일각에서는 예. 그러니까 무슨 뭐 이상한 데서 뭐야. 그러니까 그 녹음 테이프도 아니야, 씨발. 이제 테이프를 내가 테이프로. 녹음 그러니까 파일. 자꾸 녹음 파일. 네, 맞죠. 그 녹음 파일을 들었으니까. 그렇게 해석하게끔 한 당직자 누구야? 아니, 그 당직자가 이 사람이라고. 녹음 파일도 아니고 답답한 소리 하고 생방송을 그냥 더빙한 그렇죠. 거지. 이 사람이라고 이 사람. 그러니까 자꾸 이게 하면 녹취록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디 그 몰래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녹음한 듯 생방송을 떴다고 몇 번 얘기해야 돼. 생방송에 나왔던 그걸 그냥 우리가 녹음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총선 후에 공개한다. 4대4. 누가 이야기한 건지 이따 공개하겠습니다. 4대4를 누가 공개한지 이따 공개하더라고. 그 이외에 다양한 것들 우리가 총선 분석을 이따가 조금 해드리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에서 개폭망한 거는 비례대표 파동이에요. 그렇지. 상세하게 그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비례대표 파동이 어떻게 일어난다 이것도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작가님 진짜 막방 같은데. 막 그러든 말든. 하여튼 그렇게 알려드리고 일단 말이죠. 우리 저 EJ 그동안 총선에서 우리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2분 정도 예. EJ 출연하셨습니다. 우리 저기 배팅 성공률을 한번. 그러니까 그 정도 오셨는데 우리는 그 여론조사에 앞섰거나 쉬운 지역이 한 군데도 없었어. 다 험지였죠. 다 험지만 불렀어. 험지에다가 이제 또 인지도 낮으시. 인지도 낮는. 이제 처음 출마하신 분. 야, 상대가 네. 정두호, 피믹재 다 그랬어. 그러니까 자 볼까요? 자, 첫 번째 스타트 누가 끊었냐면요. 부산 토크 콘서트. 김영춘. 야. 김영춘 당선자. 그리고 184회 201회 두 번 나오셨네요. 마포구의 손혜원. 188회 논산 금산 계룡의 김종민. 가장 스펙타클했어요. 그럼요. 예. 내가 그리고, 도탈에 500원을 걸었다. 그래요? 꼭 될 거라고. 그럼요. 우리 김종민 당선, 거의 이제 당선하신 분들이 전화가 오셨는데, 우리 김종민 당선자도 전화 오셔가지고, EJ 때문이지 뭐. 이렇게. 저한테 밤 11시에 전화가 왔어요. 술을 한잔 하시고 전화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선거 결과를 분석을 해보니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 승인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승인으로 EJ에 출연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당선자 된 분들은 후보 시절에 돌잖아. 그럼 피부로 느껴. 대충 막 범위를 달려가지고 알죠. 예. EJ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안 살지만 제 뭐 몇 명 전도했습니다. 이런 걸 계속 들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가장 잘 아는 당선인 됩니다. 자, 그리고 청주 토크 콘서트, 청주 흥덕을의 도종환, 192회 200회 박주민, 193회 이하경, 196회 조홍천, 197회 김병관, 김정우, 198회 박재호, 199회 황희, 200회 강병원, 202회 진선미, 204회 김영호 이런 분들이 쭉 해서 14명이 무려 당선이 되는 이분들 다 또 감사의 인사를. 박재호는 2번이나 왔어. 2번이나. 한 번은 아침 7시 대바람에 자고 있는데 고맙다고. 저번에 한번 했으면 또 하고 있어. 뭐 이렇게. 일단 많은 분들. 야, 예. EJ 개파 원내 교섭단체 소리 있더라. 지금 14명 아닙니까? 14명의 그동안 또 친분을 쌓은 분들 합치면 단독 원내 교섭 단체가 가능합니다. 요거. 그럼 바로 당을 차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의 성원이라고. 이건 뭐 EJ 힘이 아니고 EJ 팬들의 힘이죠. 예. 네. 감사드립니다. 어떤 후보가 가장 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보시기에는. 아니 다들 뭐 사실은 김영춘, 박지호도 얼마나 이거 당연히 안 된다고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두 분들 됐고 뭐 김종민 같은 경우에도 김종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재외 공간에서
압도적으로 발라버렸다더라고 이인재를. 압도적으로 발라버렸는데 그 메일이 엄청나게 왔대요. 김종인 캠프로 나 외국 산다. 그런데 이번에 EJ 듣고 당신을 처음 알게 되고 찍었다. 이런 메일이 엄청 쏟아졌다더라고. 그것도 제가 이따가 재외공간 투표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났는지 19대하고 그것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웅천 우리 후보님도 표 차이가 정말 안 났잖아요. 우리가 그날 공개 방송하고 회식하는 마지막 우리 밥 먹는 자리에서 결정이 났죠. 새벽에. 284표 그렇죠. 차였습니다. 그것도 이제 재검표까지 한 뒤에. 예. 바로 그리고 최재성 일단 종천 예. 전화 왔죠. 아우 너무 고생했다고 감사하다고. 일단 그리고 PK 지역에서도 굉장히 부산 특히 부산 지역에서 이렇게 5석 나왔죠. 우리 부산 존나게 내려갔어요. 어. 내가 아쉬운 것은 부산 우리가 많이 내려갔잖아. 많이 내려갔어. 많이 내려가고 부산 시당에서 한 번 더 해달라. 이게 진짜 분위기가 왔다고 느낀 거야. 그래서 한 번 더 와달라 그런 거야. 한 번 더 와서 한 번 더 해달라. 그때가 누구였어? 그런데 그때 우리가 약속이 뭐가 돼 있냐면 여수의 백무현 후보한테 네. 가는 거였어요. 약속이 돼 있어서 토요일 날이었거든. 백무현 후보한테. 토요일 날 이렇게 안 된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여수까지 차를 보내주겠다. 끝나고 와라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가 9시 넘어서 끝나니까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차를 보내주겠다. 타고 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비행기 다 끌어갖고 안 된다고 하니까 김해에서 타고 가라. 다 끌어주겠다. 그래도 우리가 안 됩니다. 안 갔거든. 근데 거기에서 누가 하려고 그랬냐면 이걸 당선된 김혜영 후보 연제구에. 해달라는 거야. 아. 1대1이기 때문에 그래 그걸 했으면 15명이었는데 못했던 거죠. 그리고 또 고마운 게 이제 은평갑에 우리 또 박주민 후보 그 동네 분들이 진심을 알아준 것 같아서 참 네. 기분 좋았습니다. 예. 네, 하여튼 그리고 또 선민 누나 또 잘 됐고. 예. 뭐 진성준. 떨어진 분들한테 아쉽습니다만 예. 아, 유의 말씀드리고 또 한번 기회가 있겠죠. 정태호 선배 죄송해요. 네. 우리 잘못은 아니니까. 예. 네, 그럼 그렇고 자 총선 결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축하한다고 막 그러던데 난 이게 왜 축하받을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냥 새누리 저지를 막은 것으로 그냥 다행스러운 거지 이게 뭐 축하받을 일인가? 그리고 우리가 새누리 저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게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새누리 저지를 하는 이유는 그게 정의롭지 않기 때문이잖아. 근데 못지않게 정의로운 사람들이 됐어. 내가 볼 땐 그래. 그렇다면 이게 과연 이긴 선거인가? 난 솔직히 그닥 기쁘지 않았어요. 그 총량을 보면 되죠. 총량을 보니까 결국에는 민주당은 뭐 약간 접전 지역에서 싸워서 이긴 건 이긴 거고 결국에는 봐요. 비례가 다 어디로 갔냐고. 국민의당으로 갔잖아요. 거기서 그 민심을 다 잃어버렸는데. 이게 또 원인이 있겠죠. 심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하도 이제 폭망한다. 이 야권이 분열돼서 정말 뭐 백석도 못한다라는 이제 이런 그 말들이 참 많아서 그게 이제 조금 이제 만회가 되니까 승리한 걸로 착각하는 좀 그런 건데 하여튼 뭐 나중에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이번 선거는 더민주 지도부가 아무것도 한 게 없다. 한 거에 없는 게 비해서는 승리했다고 그분들은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정확히 같아요. 얘기해 주십시오. 한 게 없습니까? 아니면 깎아먹은 게 더 많습니까? 한 것도 없고 깎아먹고 뭐 그랬죠.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새누리당이 이 정도 삽질해줬으면은 과반했어야 그렇죠. 돼. 과반을 했어야죠. 그래 그런 세세한 분석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그 많은 분들이 뭐 EJ 뭐 총선 예측 틀렸다고 하는데 우리는 씨발 총선 예측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뭐 했었나? 우리가 뭘 했어? 유일하게 국민의당 찌부러져야 된다. 그래 총선 예측 한 적이 없는데 뭘 자꾸 틀렸다 그래. 너 뭐라고 얘기할 거야? 아니 그래 이건 이따가 응. 국민의당이 왜 저렇게 됐는지는 설명해드리고 하고 저는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계속 폭망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폭망 안 된다. 요 신넘버스에서는 선거 전날도 뭘 폭망이냐 그러냐고 120석 충분히 맞아요. 가능하다고 제가 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최재성 의원이 종천 후보랑 나왔을 때 그때 우리 끝나고 한 잔 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최재성 의원이 몇 석 가능하냐 보냐고 물었을 때도 나 120석 가능하다 본다. 그러니까 최재성 의원이 진짜 그렇게 보냐고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했고 손혜원 후보가 선거 하루 전날 저한테 전화 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될 거 같냐? 120석 가능하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포는 어떻게 할 거 같냐? 마포는 당신이 이긴다. 진선미, 진성준 어떻게 할 거 같냐? 진선미 이기고 진성준 진다. 그걸 웃으면서 얘기하고 지랄이야? 다 얘기해줬어. 그러니까 우리는 폭망한다. 예측한 적이 없이 자꾸 폭망한다고 뭐 얘기를 해. 우리가 틀린 것은 국민의당이 약진할 줄 몰랐죠. 그렇죠. 그 이유는 광고 듣고 와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선 선거 승리 요인은 일단 승리라고 봐야 되니까 제1당이 됐으니까 네. 또 여소야대가 됐으니까
요인은 여러 가지 있겠죠. 일단 젊은 층이 대거 투표에 참여했다는 거. 또 제외 공간 투표에서 압승을 했다는 거. 뭐 이런 게 있겠죠. 한번 볼까요? 제외 선거를 보면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을 58.9%가 찍었습니다. 제외 공간에서. 새누리당은 얼마 되냐? 23.8%. 엄청난 차이죠? 그냥 발라버렸네. 아주 발라버렸죠. 그런데 19대 때는 어땠나? 19대 때는요. 제외 공간 투표에서 새누리가 앞섰어요. 앞섰다니까? 아, 그럼 여기서 확 가져왔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왜 나왔냐면 이게 똑같은 거야. 젊은 층 대거 참여. 왜냐면 외국에 나가 있는 유학생도 많고 많단 말이야. 이런 분들이 대거 참여했고 또 이런 분들이 본인만 찍는 게 아니거든. 투표 동료도 하고. 투표 동료도 하고 집에다 전화할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쨌든 젊은 층이 대거 참여하는 게 가장 큰 거고 그 다음에는 새누리가 존나게 못했어요. 가장 큰 핵심이야. 못해도 너무 못했다. 개삽질을 해줬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만 잘했으면요 정말 발라버릴 수 있었던 거야. 새누리가 이렇게 못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 제가 야 이번 선거 새누리가 참패가 왜 가능하냐고 생각했냐면 마지막에 정부 여당에서 북풍을 2개를 갑자기 끌고 옵니다. 자기들이 유리하면 북풍 2개 무리하게 안 끌고 오거든. 숨겨왔던 나이 이거 아니 그거 갖고 있다가 북풍이 아무 효과가 없었죠. 그거는 김종인의 덕이야. 인정. 아무 효과 없었는데 본인도 알아. 그러면서도 갖고 온 거는 너무 좋다는 걸 급했으니까. 지들이 느꼈기 때문에 갖고 온 급했어. 거야. 그것도 누가 봐도 북풍이거든 이거는. 어? 그리고 EJ 팀에서 항상 얘기했던 게 오만함이 화를 자초한다는 얘기 굉장히 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만했죠. 예. 그러니까 19대 때는 지들이 진다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오만함이 싹 들어가고 박근혜 납작 비대위원장 엎드렸지. 와갖고 박근혜가 하라는 대로 그냥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지들이 압승한다고 생각했어. 그래가지고 저 옥새 들고 튀고 별걸 생쇼하고 다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투표율을 봅시다. 투표율이 새누리당 지지층이 많이 투표를 안 했어. 네. 또 하나 새누리 찍는 사람들이 새누리한테 족같음을 늦게 가서 누굴 찍었냐? 국민의당. 3번으로 갔어요. 왜? 이 사람들이 내가 새누리 족같아서 1번을 안 찍지만 2번은 죽었다. 이 김대중 당은 죽었다. 못 찍겠어. 이 사람들이 3번으로 많이 간 거야. 어? 그러니까 새누리 삽질이 이렇게 도움이 된 거예요. 이걸 한번 예. 그렇다면은 내 막간을 이용해서 궁금한 게 더민주당이 우클릭을 한 정책은 결국엔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네. 뭐냐 이거 늘 얘기하잖아. 뭘 효과가 있어 우클릭이. 그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씨발. 자 봅시다. 19대 때 평균 전국 평균 투표율이 얼마였냐면 54.2였어요. 전국 평균 투표율이. 그런데 TK, PK 대구, 경북, 부산, 경남 투표율이 55였어. 전체 투표율보다 위에 있네. 더 높았습니다. 20대 때 볼까요? 20대 때 전체 투표율이 58이었는데 TK, PK 투표율이 55.9였어. 전체 투표율보다 낮았어요. 에이 씨발 안 찍을란다 이거 아니야. 그렇게 된 거라니까. 어? 이 생각을 왜 못하나? 이게 뭐 씨발 김종인이 잘해가지고 더민주 지도부가 잘해 이렇게 됐다고 착각하지 마시라. 어? 새누리가 전에 삽질해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이 삽질해줬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설명해봐요. 더불어민주당이 뭔 삽질했는지 하나 알아. 불리하니까 야, 이 새끼야. 왜 이형한번 넘겨? 이런 식이지. 이런 식으로 하려고 제가 이제 부른 거죠. 자, 일단은 필리버스터 중단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지지율이 한번 휘청했지 않습니까? 네. 휘청했다가 뭐 이렇게 봉합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김종인 대표가 그때 가쪽인 소리 들을 때야. 그러면서 뭐 국민의당 아웃시킨다고. 그러면서 싹 야권 통합로 야권 통합. 얘기하고 봉합이 됐어. 음. 봉합이 이제 그 문제가 출렁거리던 지지율이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다음에 있었던 일이 정청래 컷오프죠. 예. 정청래 컷오프가 이제 사실 아주 결정타가 됐던 거고, 뭐 그 뒤로 이제, 청년 비례. 청년 비례 파동. 뭐 이렇게 논란 좀 광주 있었고, 공천. 예. 그리고 나서 기타 이제 등등. 비례 파동. 이렇게 쭉 이어지는, 공천 파동이 사실 뭐 세 당이 다 있었던 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아주 정말 완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린, 그런 큰 사건이었습니다. 볼까요 한번 그러면? 근데 컷오프 얘기는 몇 번 했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자, 그렇죠. 정청래 이해찬 컷오프 전에 지지율을 보면요. 자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3.9, 또 국민의당이 31.8. 이때
더불어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치고 올라갈 때였어. 계속 20% 하다가 처음으로 30%를 돌파했을 때야. 국민의당은 내려가고 있었고. 그때 정청래 의원 우리 만나갖고 야 130석 이상도 가능하다. 지금 현 시점에서 너가 더 가면은 씨발 조금 욕심부린 가봐 이렇게 얘기할 때였어. 쭉쭉 올라갈 때였는데 정청래 컷오프 하면서 휘청합니다. 그래서 정청래 컷오프 일주일 뒤에 같은 리얼미터 조사가 어떻게 되냐면 역전되죠. 더불어민주당이 34.4, 국민의당이 36.3으로 역전됩니다. 야, 국민한테 밀린 거야? 밀린 거죠. 그리고 이게 호남 지역 지금 지지율입니다. 호남 지역.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국민의당이 창당하고 호남 지역 인기가 좋았잖아. 네. 근데 그 다음부터 지속적으로 빠졌어. 네. 더불어민주당 지속적으로 올라왔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김한길이가 갑자기 병원에 두드렸더니 나 춤 안 하다. 네. 지가 봐도 좋댔거든. 네. 김한길도 선거판에 엄청 굴러먹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모를까요? 아는 거야. 국민의당이 좋댔다는 걸. 그렇다고 이번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쓱 발 뺀 거거든. 그 전에 선거판에 책 사러 가는 윤여준이가 더 먼저 발 뺐어. 이 당은 좆되겠다. 왜? 지지율이 오르락내리락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어디서 살려줬냐? 니김이 여기 정청래 콜업에 살려준 거야. 이렇게 나오잖아 지금 결과가. 그 다음에 여기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언제? 비례파동. 예. 김종인이가 셀프 입원하고 예. 칸막이 하고 이래서 어떻게 벌어지냐? 더불어민주당 24.6 국민의당 44.4 호남의 지지율은 완전히 이제 국민의당의 접수를 해버린 상황이 됐네요. 이거 한 더블로 확 바뀌었어요. 거의 더블 스코어. 이건 누구 잘못이야 그러면은. 그런데 김종인 대표 지금 뭐라 그럽니까? 문재인이 말 안 들어서 또 그런 식으로 하면 저번에 중앙이처럼 또 그런 식으로 하면 이 당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양반은 맨날 이 당이래. 나도 씨발 우리 당이라 그러는데. 넌 그러면 안 되지, 개새끼야. 나도 우리 당이라는데 이 당, 그 대표가 맨날 이 당 저 당이야. 아씨. 그럼 무릎을 맞대고 한번 얘기해보자. 누가 이 당을 더 사랑하나. 아, 나 근데 궁금한 거. 문재인 광주 방문 이후 어떻게 됐는지 나와요, 혹시? 나와요. 좀 올라갔어요. 좀 올라갔는데, 그거 이제. 그 이미 늦었지, 너무. 아직 좀 강주 방문 이후에 더민주당 지지율 올라갔고요. 또 총선 끝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올라가고 국민의당 지지율 내려갑니다. 이거는 이제 광주 시민들이 미안함이 있어요. 그렇죠. 미안하죠. 자, 그런데 리얼미터 조사 못 믿겠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래? 씨발 그럼 다른 조사를 들고 왔지? 여기는 리서치뷰 조사입니다. 리서치뷰 조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컷오프 전에 지지율이 어땠냐면요. 더불어민주당 39.5, 국민의당 27.6, 10%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앞섰습니다. 호남에서. 그런데 컷오프가 일어나죠. 컷오프 비례파동을 거치고 나서 폭락을 하죠. 그러니까 그게 첫째 주 조사가 어떻게 되냐면 국민의당이 37.6, 더민주가 24.8, 확 뒤집어졌어요. 전세 역전. 그러니까 리서치비 조사나 리얼미터 조사나 갤럽 조사나 다 똑같아요. 언제부터 뒤집어졌냐? 정청래 컷오프다. 정청래 컷오프 다음에 비례파동. 비례파동 때문이야. 특히 비례파동. 왜냐하면 비례파동 이후에 이 벌어진 갭이 더 커져버렸거든요. 그 다음에는 걷잡을 수 없이 간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그냥 확인사를 빵 때린 게 뭐였냐면 광주 공천이야. 예. 말 그대로 족같이 했거든요. 에? 처음 어디 들어보지도 못한. 그러니까 거기서 정호준인지. 거기서 광주 시민들이 그 호남의 어떤 이 민심들이 우리를 뭘로 보고 입다그로 하는 거야?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아, 그 일보 삼배인가 뭐 한 다음에 나중에 그렇죠. 제인이 형 왔을 때 옆에서 같이 사진 찍은 그 사람 얘기한 거지. 근데 제인이 형 왔을 때 그 사람이 왜 그랬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문재인이 강주 간 게 효과가 없었다고 하잖아. 근데 지금 여기 리서치뷰나 다른 조사 다 올라간 걸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후보들이 후보들은 이 호남 지방에 특히 광주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은 당 전체 판세가 이기는 게 중요할까요? 자기가 당선되는 게 중요할까요? 내가 이겨야지. 내가 이겨야지. 그래, 그렇잖아. 그래서 처음에 문재인 보고 오라고 그러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응? 그런데 선거가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문재인 보고 오라고 막 지원을 청했잖아. 왜? 문재인 오면 올라가는 걸 느낀 거야. 효과가 있으니까. 후보들 본인들이. 그러면 자꾸 효과가 없었다고 그래. 후보 본인들이 그렇게 느끼. 그래서 정모 씨 그 양반도 그렇게 욕하더니 옆에서 어깨 동무하고 사진 찍고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누가 공천했냐고. 호남 공천을 누가 했어? 문재인이 했어요? 그 공천했던 그분들 있잖아. 이번에 그 사람들이 한 거 아니야. 공간이. 그다음 당대표, 비대위 그 사람들이 한 거 아니야. 호남 공천을. 그러면 공천을 한 사람 책임을 져야지 누구 보고 책임지라는 거야. 오히려 문 대표든 뭐 영남 공천도 관여하지 않았지만 영남 사람은 다 당선된 사람 다 친노라 불리는 사람들이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그러면. 친노의 핵심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충청에 당선된 사람들은 안희정 혹은 친노 사람들 아니야? 네. 뭐 김종민이 어디 사람인데? 친김 사람이요? 저기 정무부도지사 했던 분이죠. 네. 그러니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아직도 생각을 못 하고 있어.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어. 그 정청래 이해찬 컷오프를 우리는 하면 안 된다고 봤지만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컷오프 하는 게 당 승리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거는. 대승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든지 그건 뭐 이해할 수 있어. 이해할 수 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누가 그게 아니라고 말해주면 귀를 열고 들을 법도 한 거야. 근데 김종인 대표는요. 꼰대라서 그런지 듣지를 않아. 자기가 한 게 다 옳아. 다 옳다고 판단하는 거야. 설령 그게 좀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볼까요? 절대 사과하지 않는 분이죠. 그렇죠. 이번에도 위안부 파동 예, 있었잖아. 예. 방금 근데 뭐라 그랬어요? 그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그러느냐고. 사과하면 되지. 그리고 마치 내 아랫사람이 대신 사과하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자, 봅시다. 정청래 컷오프 되고 이해찬 아직 컷오프 되기 전이에요. 막 들고 일어났잖아. 그 더민주 핵심 코어들이. 그래서 김종인 대표도 뜨거 한 거야. 이분은 원래 이제 SNS를 잘 모르니까 인터넷을 몰라요. 전혀 모르세요. 모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듣지는 않지만 얘기해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심각하다. 그러니까 근데 어느 정도 심각한지 이런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인터넷 전혀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모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뭐 그분. 네. 누군지 나 아무도 몰라요.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전화를 합니다. 했다고 합니다. 했다고 합니다.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물어보지.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하면 정치적 좋겠냐? 컷오프가 후보군이 어느 정도냐. 그래서 SNS 아주 잘 하시는 인터넷을 아주 잘 하시는 그분이 심각하다. 나도 업무가 안 된다. 전달해 줬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막 얘기해 줬어. 그 여러 가지 얘기한 거는 오픈하지 않겠어요. 우리 방송 나가고 후폭풍이 나오면 그때 또 깔 거야. 또 깔 거야. 나 준비 막 해라. 앞으로 많아. 더 깔 거. 나는 비장의 무기야. 우리를 괴롭혀? 그럼 또 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늘 강조하는 폭탄은 들고 있어야지. 그래서. 위협적이다. 야, 우리 당이라며. 아니, 우리 당 잘못된 사람들이 전행을 이루려고 있으면 바꿔야지. 내가 우리랑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 당 인증이야? 이거 말이죠. 그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 혹시는 관계자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EJ 빨대가 어느 정도까지 계속한지를 몰라요. 모 의원실에서 약간의 제스처만 쳐도 신PD하고 내 전화가 불이 납니다. 무슨 영화야? 신세계 영화에서 네. 속간에도 자꾸 나온다 했잖아. 속간 해봐. 어디까지 가나? 김종인, 이종걸이 하얏트 메토시에서 만난까지 다 알아. 자, 하나 까세요. 하나 까. 근데 지금 이제 이야기하기는 뜬금없잖아요. 뜬금없이 하나 까요. 그럴까요? 하나는 무슨 일단 뭐 우리가 그 호해 방송을 올리고 난 뒤에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이 작가 전화기가 불이 났죠. 네. 불이 나서 뭐 이렇게 뭐 결국은 이제 마지막 말이 고소하겠다 네, 라고 전화 네. 끊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분이 액션을 취했어요. 그냥 말만 하고 끊는 게 아니라 당의 그 법률위원회 고소하겠어요. 우리 방송과 이 자료들을 보내서 검토를 하라. 당 법무팀에요? 그렇죠. 검토를 하라고 이제 지시를 했는데 했다고 합니다. 해야지. 전원이잖아. 직접 본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요 뒤에 말을 해서 했는데 이제 그 법률팀에서 이거는 고소해도 못 이긴다. 왜냐 뭐 이렇게 우리가 그 파일 자체를 갖다가 뭐 우리가 임의적으로 잘라내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들려주고 그에 의해서 우리가 추론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불특정 다수한테 다 이미 공개된 파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거는 해서 안 된다라고 전달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 이런 것들까지 자세하게 들어오네요. 이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분들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할까? 정말 당 안에서 보니까 당이 잘못되어 가는 걸 그분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드렸으면 비대위 안에 있었던 김병관, 전략위원장이었던 진성준, 이런 사람들, 부산시당위원장이는 김영춘, 이런 사람 이제 어떻게 출연합니까? 안 그래?
그렇지. 저 당을 분란시키고 안 나가지. 근데 왜 나오겠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이제는 말과할 수 있다. 아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지금 하는 건데 여기 나오겠다고 말했던 당선자도 꽤 됐어요. 꽤 됐습니다. 예. 이 씨발 내가 나가서 다 까겠다고 네. 지금 막 울분에 차서 얘기했던 사람들도 내가 다 말렸어요. 예. 그냥 우리가 덮어쓰겠다. 어쨌든 그래서 그분께서 뭐 자치단장께서 심각하니까 재고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고 오케이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그걸 뒤집지 않고 오히려 이해찬까지 잘라버렸잖아. 그건 나의 결정이 이미 출발을 했다. 난 그럼요. 돌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내 결정이 잘못됐다고도 생각할 줄 알아야지. 근데 무조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중앙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위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 갖고 사실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새누리당 사람이 봐도 중앙위 파동으로 이 호남이 뒤집어진 거 이거는 국민의당 관계자도 얘기했어. 그것 때문에 뒤집어졌다고. 다 알고 있는데 김종인만 모르고 있는 거야. 중앙위에서 친노들이 지랄해가지고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 말 맞다나 칸막이 치고 비례 2번 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통과됐으면 이게 뭐 호남에서 더민주가 더 받았을까? 아니에요. 더 아사리 판만 낫겠죠. 그럼요. 왜 그걸 생각을 못해요. 처음부터 제대로 했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김 대표 체제로 가는 것도 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가는 것도. 근데 그러면 당은 당규에 돼 있는 대로 법대로 하시라고. 뭐 셀프 추대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이 선거판 비례 파동이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헌 당규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데서 기인했다고 보거든요. 그럼요. 비례 파동이 애초에 발생했던 원인들도 이건 정말 김종인 대표는 모른다고 칠 수도 있어요. 뭐 당연히 뭐 새롭게 영입돼서 뭐 당헌 당규를 바뀌었어요. 저는 비례 파동은 김 대표 책임보다 비대위 책임이 더 그렇죠. 크다고 보는데 예. 그래도 그 김 대표가 비대위에서 원장하고 있었잖아. 그럼 책임을 나는 모른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본인이 책임이 있는 것이고 당헌 당규상 그냥 이번에 당대표 새로 뽑게 돼 있잖아요. 뽑으면 돼. 근데 자꾸 연기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본인이 당대표 하고 싶으면 경선 나가시면 되고 그래서 경선 나가서 당선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나가시고 비례 2번 하시면 되잖아. 국회의원. 그렇지. 하시면서 그래도 김 대표의 어떤 상징성이 있고 어쨌든 선거 결과에 대해서 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문 대표가 제안한 뭐 다른 뭐 위원장이라든지. 위원장이라든가 다른 걸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걸로 계속 하시면 돼. 그리고 여기 김종인 씨의 공이 하나 있잖아. 경제 이슈. 이 경제 이슈를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거기에 힘을 많이 실어준다든지 난 그런 것도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뭐 보고. 투트랙으로 하면 되죠. 네. 근데 그러니까 왜 저도 문재인 지지자들도 김종인 대표가 만약에 없잖아요. 그러면 문 대표는 지금보다 더 집중 공격을 받아요. 비주류한테. 김종인은 어느 정도 카바치는 부분이 있어. 네. 그러면 문재인 대표는 그대로 좀 아껴놨다가 나는 그런 말 한 게 아니고 문 대표 지지자들이 김종인 나가라 막 그러잖아. 근데 문재인을 위해서 꼭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뭐 나는 엉뚱한 생각을 하나 한 게 국회의장을 시켜보는 건 어때요? 이건 본인이 안 하죠. 아, 그런가? 본인이 안 하고 뭐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선거에 대해서 갈등하기만 얘기해 드리면 대통령 선거 때요. 이 대통령 남았잖아요. 대통령 선거 때 또 한 번 새누리가 이번처럼 삽질해 줄까? 아니지. 정신 차리고 덤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생각하셔야 된다. 나는 정신 차리고 덤비긴 할 텐데 새누리당은 정신 차리고 덤빌 텐데 대통령은 정신 못 차릴 것이다. 그분은 이미 멀리 가셨어. 아니 이제 새누리당은 박근혜하고 선긋기를 하겠죠 어느 순간. 그 이제 박근혜가 이명박에서 자기로 정권 교체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런 거지. 아니 근데 선긋기를 하더라도 이게 보통 사람이어야지. 이 양반은 내가 볼 땐 재외 공간 투표 없애겠다고 할 사람이 지금. 아니 박근혜도 어쩔 수 없어요. 결국은 권력이 넘어가는 기간에는요 이 하이에나들이 대통령을 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박근혜도 지가 영 빼는 재주가 없기 때문에 물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새누리가 이번처럼 삽질을 안 할 것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타까운 게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이 3파전이 낸 거예요. 왜 안철수 의원 같으면은
이번엔 절대 양보 안 하거든. 그럼 3파전으로 가는 거지 뭐. 그럼 지는 거예요. 어? 왜? 이번처럼 새누리가 삽질해주면 그러면 새누리표가 안철수한테 가겠지. 근데 삽질 안 해주면 그냥 고스란히 새누리한테 간다니까. 그러니까 이번 선거 보면요. 서울에서 압승했잖아요. 민주가. 그런데 퍼센테이지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약간 떨어졌고 새누리는 엄청 확 떨어졌어. 그 표가 국민한테 간 거예요. 그런데 대선 때 그렇게 될 보장이 있느냐는 거지. 새누리가 이렇게 삽질해주면 모를까? 안 그러면 안 그렇다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방송을 하는 것도요. 앞으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컷오프부터 쭉 얘기를 할 거예요. 할 건데 이 방송을 왜 하냐면 대통령 선거 때 또 그렇게 본인의 사심을 가지고 이용한 사람들은 없애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보고 자꾸 우리가 예고를 했잖아. 이제는 막 이따 한다고. 그러니까 계속 참으래. 가만히 있으래. 지금 당이 어려운 시기고 비상시기니까. 뭘 비상시기야. 선거 끝났는데. 비상대책이 이제 없어져야 돼. 선거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맨날 비상대책이래. 그리고 이 작가 성향 아시잖아요. 제일 못하는 게 참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총선 때 꾹꾹 얼마나 하고 싶은 말 얼마나 총선 때 선거 승리를 꾹꾹 참았는데. 그래서 머리에서 좀 빠졌지. 그래서 선거 우리 당 승리를 위해서. 니네 당 승리를 위해서 말하겠다 개새끼야. 했잖아. 그래서 선거 끝나고 말하는 거 아니고 자꾸 참으래. 그래서 자꾸 참으라 그러다가 저 세월호 같은 사건이 터진 거야. 그치. 그러면 짜내야 되는 거지. 아니 매뉴얼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세월호 2주기지만 세월호 우리나라 참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방송했을 때도 매뉴얼대로 하면은 아무 문제 없는데 무슨 추대를 해. 추대가 매뉴얼에 있나?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19대 때도 한명숙 당시 대표 찾아가서 자기 사람 공천해달라고 또 그렇게 했잖아. 그런데 그거를 그때 어떻게 제대로 정리 안 하고 넘어오니까 20대 때 또 그런 거 아니에요. 본인은 물론 아니라 그랬지만. 자, 그러면 그랬죠? 네. 본인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고요. 자, 그럼 문제의 컷오프 때부터 봅시다. 선거가 얼마 안 남았을 시점입니다. 정청래 컷오프 되기 전이죠. 그 전에 필리버스터 때문에 한참 확 올라갔다가 필리버스터 중단한다 어쩌고 해가지고 거기에도 문제 인물이 또 개입이 돼 있네요. 나한테 그렇죠. 욕을 하라고. 또 눈물을 빼셨죠.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 컷오프 되기 전에 손혜원 위원장이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뭐 당시에 정청래 의원도 있었고 신PD도 있었고 저도 있었는데 이철희 위원이 계속해서 막말하는 사람들 걸러내야 된다. 이런 소리를 자꾸 올린다. 혹은 요구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내 보고하는.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그런다 그랬어. 그래서 실제로요. 그런 거 기사에도 많이 났습니다. 이건 연합뉴스 2월 5일 기사인데 이철희 전략기획본부장 물갈이 4, 50% 해야 되고 막말 행위자 걸러야 운동권 정치 상징하는 분 용태야. 이런 인터뷰를 연합뉴스하고도 하고도 SBS하고도 했어요. 계속해서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막말 행위자 걸러야 된다고. 그리고 당에 있는 이들은 저는 모르니까. 하여튼 손혜원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정청래 의원이 걱정되니까 해줬어. 근데 그때는 그래 봤자지 뭐. 왜? 김종인 대표가 당시 뭐라 그래? 김종인 대표가 정권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것도 사실 문제지. 김종인 대표가 처음에는 몰라요. 문 대표랑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문 대표는 공동선대위장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안 한다 그랬어요? 자기 혼자 단독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 시켜줬어요? 뒤에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정권을 달라고 그랬어요? 또 시켜줬어요? 그 다음에 공천권을 다 달래. 또 시켜줬어요? 그 선거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는 또 무슨 추대를 그게 말이 되냐고. 그래놓고 책임은 딴 데 돌리고. 그러니까 선거 전에는 비상이었으니까 비상치로 받는 게 맞고 선거 끝났으니까 이제 비상이 아니죠. 그러면 이제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자꾸 비상이라 그러면 대선 때까지 계속 비상이지. 대통령 선거도 끝나도 비상이야. 지면 지른 대로 비상이고 이기면 이제 대통령이 새롭게 이제 우리 이긴 대통령이 하려고 그러는데 뭘 또 시끄럽게 하냐. 그거 비상인 거지. 옛날에 경제가 나쁘면 늘 경제가 좋은 적 한 번도 있어? 한 번에도 있어? 늘 없었잖아. 그것처럼 그런 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비상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김종인 대표가 그때 정권을 갖고 있으면서 뭐라 했냐면 공천 1순위는 당선이 보장되는 그러니까 당선 우선 도서 공천하겠다 그랬어. 승률을 보고 가겠다. 그러면 정청래는 1번이죠. 압도적인 1번이었죠. 압도적인 1번이죠. 그러니까 공천을 탈락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손혜원 위원장이 걱정돼 그런 말 했지만 그냥 뭐 넘어간 거죠.
넘어가고 또 당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립니다. 어떤 얘기가 들렸냐. 김원태 위원이 김기식을 돌려봤다. 라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서울에 이제 더민주가 지지율이 높은 네. 지역들을 뭐 거의 다 돌려봤다. 뭐 이런. 김기식, 서영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김기식, 정청래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돌렸다. 그런데 다 져요 김기식이. 그래서 그럼 마포 왜? 마포는 누가 나와도 당선된다. 응? 그런 얘기가 쑥 돌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를 손혜원 후보가 팟짱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난 못 들었어. 팟짱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뭐 아나? 팟짱 듣고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그러면 이 김기식 의원, 김원태하고 또 누가 가깝습니까? 김기식 의원하고. 또 박영선하고 가까운 거 아니야? 가까운 거잖아. 김기식 의원이 진성준 의원 개소식이 왔어요. 제가 사회를 봤죠. 그 얘기하려고? 그거 이제 우리가 오픈하고 나서요. 녹취를 오픈하고 나서 해서 김기식 의원이 저를 보라보는 별로 안 좋더라고요. 좋겠냐 그러면? 그래서 제가 더 지랄했어 거기서 할 때 뭐 그랬는데 김기식 의원이 갑자기 중간에 나갔어요. 아니 축하 연설도 안 하고 원래 축하 연설 하기로 돼 있었거든. 축사를 원래 하기로 돼 있어가지고 아마 김기식 의원이 아마 순번을 좀 빨리 해달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작가한테 식순에 이렇게 적어줬겠죠. 네. 근데 이 작가가 김기식을 먼저 안 시켰죠. 사를 보면서 너 인사도 안 시킨 거 아니야 혹시? 인사시켰어요. 인사를 시키면서 쫑걸 줬죠. 뭐라고요? 뭐 그건 뭐 있어.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김기식 의원이 이제 시간이 다음 스케줄 때문에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죠. 축사를 갔어요. 어디 갔나 봤더니 박영선 의원 개소식 가셨더만. 아하. 네. 하여튼 그래서 마포의 꼬리를 1번하는 김기식이었다. 그래서 정청래 컷오프 됐다. 그러니까 정청래 컷오프 되기 전에 이 일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팩트TV에서 그 방송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CPD가 그거 보는 순간 뭐 이거는 100%지. 그리고 나한테 보라 그랬고 나 보는 순간 100%지. 우리는 쭉 이 얘기를 듣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방송을 한 거예요. 그때가 아침 9시경에 정청래 컷오프 소식이 뉴스를 통해 나왔죠. 그렇죠. 뭐 9시, 10시 뭐 그 정도. 그래서 우리가 긴급하게 그 방송을 한 거고 그 전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진짜 나타났다 녹음이었어 그날이. 진짜 나타났다 녹음하고 컷오프 전날 말씀하시는 거죠? 컷오프 바로 전날. 예. 녹음하고 다른 분들은 다 가고 정청래, 신PD 나 이렇게 늦게까지 술을 먹습니다. 술을 먹는데 우리가 농담으로 그랬죠. 아니, 내일 혹시 컷오프 되면 당대표는 아세요? 그러면서 깔깔거리고 웃었어. 근데 정청래 의원 얼굴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 원래 농담 잘 받아주고 하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야, 이 작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는 거야. 그럼 왜요? 그랬더니 홍창선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지. 전화가 왔는데 아무래도 선거 결과가 4대4가 날 것 같다. 그럼 정청래 정청래 의원이 의원이야? 그 4대4 알려준 건 정청래 의원이다. 공천관리위원회가 4대4가 나왔다고 얘기한 거를 정청래 의원이 깐 거예요? 나한테 얘기한 거지. 그러면서 우리 까는 거 정청래 의원이 그랬다. 그 4대4 깐 것도 국정원 직원이 아니네? 그러니까 정청래 국정원 불합치냐? 그 장관을 또 망신당하게 생겼네. 신재관, 김빈에 의해서 또 망신당했네. 아유, 김근태 의원 돌아가셔서 통곡하시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홍창선이 뭐라고 했냐면 4대4가 나올 것 같으니까 정청래 의원은 국회의관, 의원회관에 가서 기자회견을 해라. 그동안 내가 막말하고 뭐 이랬던 거 사과하라고. 왜? 4대4가 나오면 캐스팅 보트를 누가 져요? 공관위원장. 위원장이잖아. 그러니까 공관위원장 홍창선이 나한테 명분을 달라 그런 거야. 캐스팅 보드 실 명분을. 그러면 정청래가 어쨌든 액션을 보여준 게 있으니까. 그래. 그래서 정청래 오늘 어떻게 했냐? 아니 어떻게 그걸 기자들을 갑자기 불러가지고 사과를 합니까? 모양이 더 이상하다 그거는. 내가 그냥 SNS에 올리겠다. 그래서 SNS에 올린 거예요. 응? 딱 그 시점이었죠. 네. 정청래 의원이 그동안에 뭐 막말에 그렇죠. 대해서. 그날이죠. 그날이야. 너무 많네. 올렸는데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 이런 거지. 아니 내가 당을 위해서 그동안 그런 거 아니냐. 싸운 거 아니냐. 그리고 문재인 사람 다 당 나간 거고 당 지도부를 흔들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대항하고 그렇게 한 건데 어떻게 4대4가 나올 수 있느냐. 여기에 굉장히 섭섭해한 거야. 섭섭해하면서 이제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섭섭한 마음은 있지만 컷오프 안 될 줄 알았지. 그 정청래의 막말이라는 게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반대 진영에 있는 그쪽에다 대고 좀 거친 좀 센 표현을 한 거죠. 제일 큰 건 공갈이지 뭐.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 당사자들이 다 밖에 나가서 당을 만든 거고, 뭐 그걸 책임을 갖다가 다시 묻는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제3당의 지금 원내대표가 된 거 아니에요. 가장 문제가 됐던 인물 중에 하나가 아니야? 원내대표는 박지원이 박지원이 됐고, 그전에 네. 전 원내대표였잖아.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그 이후의 얘기는 아마 우리가 한 것 같은데, 자 홍청선 공관위원장이 그래서 비대위 올리죠. 그렇죠. 근데 그러고- 빠꾸 먹었지. 그럼 빠꾸 먹었잖아. 응. 다시 하라. 다시 하라. 그러면 다시 하라는 건 뭐야? 아웃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주겠다는 얘기인가? 야, 왜 이거밖에 안 돼? 야, 한 2대6으로 당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공천조. 응.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무조건 아웃시키라는 거 아니야. 재검표해갖고. 그래서 두 번 해갖고 아웃된 거잖아요. 2번 해서 아웃되고 그 다음 뭐가 있었습니까? 정청래 의원이 재심 요청을 하죠. 응. 자, 재심 요청을 하는데 여기서 박영선 의원이 인터뷰한 거 봅시다. 박영선 의원이 연합뉴스하고 4월 22일 날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이해찬 전 총리나 정청래 의원 컷오프 과정 논란이 됐다.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전 총리는 무슨 원칙으로 컷오프하는 거냐. 원칙이 있어 하는 거 아니야. 하고 오히려 질문했다. 근데 이 총리 컷오프에 대해서 박영선 의원이 관여했냐 안 관여했냐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 의원의 경우에도 제가 공천을 못하는 기준이 뭐냐고 했고 지지율이 높다기에 공천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공관위원장이 윤리위에서 가장 중징계를 받아 정 의원을 구제하면 다른 후보도 구제해야 한다고 하더라. 제가 비대위에서 가장 정 의원의 우군이었다는 것을 본인도 알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봐요. 여기서 정 의원을 구제하면 다른 후보도 이건 어느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거냐면 재심 올라갔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컷오프 된 이후에 이후에. 예. 우리가 말하는 거는 재심이 아니고 저는 이제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재심 요청할 때 박영선 의원이 정청래 살려달라고 당에 요구했다고 내가 얘기했어. 근데 내가 얘기한 건 재심 요청 말고 공천 처음에 탈락될 때 영향을 줬냐 안 줬냐 그거 묻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박영선 의원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제하면 다른 후보도 구제해야 한다. 재심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렇죠? 두 번째 들어왔던 거. 그래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창원 교수 얘기를 합니다. 표창원 교수가 파파이스에 출연해가지고 박영선 의원이 정청래 컷오프에 관여하지 않았다. 라고 표 교수가 얘기해요.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라고. 근데 표 교수가 비대위원이야. 그러니까 맞네. 표 교수가 박영선을 뭐 일부러 띄워줄 필요 없잖아. 그럼 이제 잘못했네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그 방송을 쭉 들어보세요. 마지막에 김어준 총수가 물어요. 표 교수한테. 그럼 표 교수는 비대위 회의 때 정청래 컷오프 나 반대합니다 하고 소리 쳤냐고 물으니까 표 교수가 뭐라 했냐면 저는 그 자리에 없어서 몰라요 라고 했어. 그 자리에 없어서 모르는데 박영선이가 정청래 컷오프 반대하는 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지? 그 자리에 없었는데? 영상통화 같은 거 켜놓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추측이야. 박영선 의원한테 들은 거죠. 내가 정청래 의원 반대했어. 내가 제일 반대했어. 아니 표 교수님 제가 얼마나 반대했는데 그 자리에 없으셔서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얼마나 반대했는지 알아요. 그랬더니 표 교수는 예. 그래서 파파이스에 나왔다. 그렇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왜 추측하냐면요. 우리 이제에서 녹취록 공개되고 박영선 의원이 여러 군데 전화합니다. 나 억울하다고. 난 제일 반대했다고. 참 여러 군데 많이 하시더라. 정청래 본인한테도 전화했어요. 손혜원 위원장한테도 전화했어. 그리고 우리 홍종학 의원 홍종학한테 전화했죠? 심지어는 미키 이상호 미키고 이상호한테도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호가 페이스북에 써주죠. 박영선 의원은 정청래 거기 관여한 적 없다고. 나는 이 사실 어떻게 할까? 미키한테 들었으니까. 그러면
정청래 컷오프에 전혀 관계가 안 하고 내가 잘못 말을 했으면 미키가 나한테 왜 그 얘기를 하지? 그렇잖아요? 또 묘하게도 다 나랑 친한 의원들한테 다 전화 돌렸어. 손혜원 위원장은 전화 받지도 않았는데 왜 안 받았지? 그래서 나는 표교수의 그 발언이 표교수가 날 디스하려고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충분히 이해해. 본인은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들은 워딩이 있다면. 아니, 내 추측이지, 그거는 뭐, 그냥 들었다는 건 내 추측이지. 뭘. 추측이지? 내 추측으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지, 뭐. 그리고 우리가 호혜 방송을 한 뒤에 제일 처음 전화가 온 게 김성수 대변인이지 않습니까? 네. 김성수 대변인이 이제 정정해달라는 내용도 딱 그 내용이었죠. 박영선 비대위원이 제일 반대했다. 가장 반대했다. 그게 이제 공식적인 이제 당의 입장인 것처럼 우리한테 이제 정정을 해달라고 그랬죠. 아니,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하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잖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컷오프 당한 정청래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 당한 사람이 제일 잘 알 거 아니야. 누가 내 목을 쳤는지. 아니야? 맞죠. 자, 봅시다. 이철희 의원이 팟짱에서 나가서 뭐라고 인터뷰했냐면 박영선 의원과 정청래 의원 오해를 풀었다 그랬어. 그리고 지금 박영선 의원 방금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정 의원 우군이었다는 것을 본인도 알 것이다. 정청래 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자, 컷오프 당하고 나서 정청래 의원이 덕허주세단을 꾸렸죠. 네. 그런데 기사에 덕허주세단 정청래 구로울 박영선 지역구에 지원유세 간다 기사가 떴어요. 네.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전화를 했지. 누구한테? 정춘우한테 했지. 해서 이 시대에 참 보살인 정청래 의원님 구로울을 가셨어요? 그랬더니 막 웃더니 안 갔다 그러더라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아, 그래 들어봐. 안 갔다 그랬는데 그 며칠 뒤에 선거 거의 막바지에 저한테 와서 얘기했습니다. 이 작가 박영순 의원이 나보고 지원주세 해달라 그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 그랬단 말이야. 그럼 정치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에? 씨발 내가 내 등에 칼 꽂아놓고 날 도와달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걸로 볼 수 있겠네? 그리고 그 이철희 위원하고도 만납니다. 정청래 의원이. 공관위에서. 공관위가 아니지. 중앙위에서. 그렇죠. 중앙에서 만나서 이철희 의원이 정청래한테 다가와서 얘기하죠. 의원님 제가 의원님 컷오프한 거 배후에 없다는 거 잘 아시죠? 하니까 정청래 의원이 아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하고 나왔어요. 정청래 본인한테 물어보라고. 언론 프레이 하지 말고. 이 시대에 참 뒤끝인. 정청래 의원이 얘기하는 오적 누구라고 생각해요? 난 안 물어봤어 정청래 의원한테. 한 번도 안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요. 아니 정청래하고 만난 적도 없어. 선거 끝나고. 그럼 어제 잠깐 만났네. 어제 봤죠. 저 잠깐. 신동엽 때. 아니 진짜 안타깝다. 진짜 뭐 안타. 막방을 하니 많이 이러면서. 그것 때문에 잠깐 만났네. 만난 적도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았어. 누구라고 생각해요? 뭐 일단 우리 김종인 절대군주. 네. 김종인 절대군주는 그거죠. 비례대표 파동 역시. 그렇죠. 그리고 뭐 문재인 보고 호남 가지 마라. 그리고 문재인 대표, 김종인 대표 조인트로 합동 유세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 김종인 대표가 거부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뭐 누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외국 나가라 있으라 뭐 이런 얘기 뭐 어떤 것들. 그래요? 저 그런 소문들이 소문도 있어. 저는 오적을 예상해서 적은 게 정장선, 박영선, 이철희, 김원태 그리고 김종인. 보통 그렇게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하시죠. 모르겠어요. 잘 그 사람 누구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르지. 이 박사가 잘하는데? 근데 우리가 정청래 의원 이해를 해야 돼요. 정청래 의원이 왜 정청래 그 SNS에 오적 5인방 쓰고 나서 막 엄청 욕도 먹었잖아요. 근데 왜 그런 했냐면 이종걸 대표 원내대표하고 김종인 대표하고 독대를 합니다. 에? 갑자기. 쫑골리하고 네. 종인할배하고. 네. 그거를 정청래 의원이 알았어. 그럼 둘이 뭔 얘기 할까? 그러니까 합의 추대가 얘기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제일 먼저 나서서 합의 추대 말도 안 된다고 이것만은 막아야 된다고 쓴 거예요. 그러고서 막 공격했다가 이제 합의 추대는 쑥 들어갔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선 거고 다른 의원들도 이제 얘기 합세합니다. 합의 추대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합의 추대는 물 건너가는 성향이야. 그러고부터 뭐야 정청래가 이제 발언 안 하죠. 요새는 안 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은 막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걸 우리 저 지지자들 이해를 해줘야 돼요. 무슨 뭐 정청래가 뭐 김종인한테 억울함이 있어갖고 총 쏘려고 한 게 아니고
이거는 막아야 된다는 생각하에 한 거야. 더 큰 어떻게 보면 위험이죠. 네. 위험이고 잘못된 거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원칙대로 썼다는 얘기죠. 당의 원칙대로 안 돌아가니까 원칙대로 그렇죠. 돌리게 하려고 그렇게 조준사격을 했다고 볼 수 있네. 그리고 실제로 선거 평가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꼭 뭐 김종인 때문에 더민주가 승리한 것처럼 분위기가 흘러가고 뭐 그로 인해서 추대해달라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해서 결국은 컷오프 되고 나서 마포 지역구에 원래 꼽으려 했던 김기식 카드가 물에 넣어갔어요. 그 정봉주 우리 막 떠드니까 그 네. 카드는 도저히 못 써 여기다가. 네. 그래서 다른 카드를 준비합니다. 근데 그 카드는 정말 형편없는 카드였어. 만약에 난 그 사람이 거기 공천됐으면 100% 졌어요. 그런데 그걸 또 하려고 그랬다고. 어떤 그룹에서 에? 오적입니까? 몰라요, 씨발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알아서 판단하세요. 또 하려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손혜원이 간다 그런 거죠. 응? 그러니까 이거 팟짱에 또 나온다. 손혜원 인터뷰에 또 나와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손혜원 가면 안 된다. 왜? 자기들이 꼽을 후보가 있었으니까. 근데 결국은 손혜원 후보 갔고 그게 그 사람들이 반대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 쭉 흘러 들어온 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손혜원의 이야기 또 신문 기사 뭐 또 김원태 뭐 김기식 이런 얘기 쭉 종합해 봤을 때 우리는 그 녹취록 파문이 터졌을 때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야, 무슨 갈치 낚시하냐? 지금 정청래 컷오프 하나에 지금 몇 개가 굴비처럼 낚여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날 이 작가와의 그 사적인 그 의원과의 통화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왜 그 SNS상에서 의원님을 이렇게 안 좋게 보느냐.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죠, 이 작가가. 네. 본인이 잘 알더라고. 세월호 특별법 문제부터 해서. 세월호 특별법 문제, 그다음에 이거 뭐야 필리버스터 문제.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냥 억울하다고 기자들이 생각하시면 불쌍해서 알려줬을 뿐이다. 그게 제일 큰 잘못이거든요. 흘리기 제일 큰 잘못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우리 방송하기 이전부터 사실은 상당히 이제 욕을 먹고 왔던 거였고 그게 사실은 우리가 그런 추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방송 때문에 지지자들이 이렇게 그 박영선을 막 욕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거든. 그런데 하여튼 본인들이 한 3가지 얘기했어요. 본인이 이거 때문에 싫어한다고요? 난 그래도 억울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뭐 그랬죠. 아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박영선은 본인은 아니라고 여러 군데 자기 입장을 표명했잖아. 그리고 우리는 맞다고 우리 입장을 표명하는 거야. 뭐 문제될 게 뭐 있어? 아니 그리고 여기 민주당 당원이 있나? 없죠. 없어요. 여기 민주당 당원도 한 명 없어. 잠깐 시사평론가로 말할 수 있지 뭐. 안 그래? 문제가 있어. 자, 더 큰 문제. 비례대표 파동으로 가봅시다. 지금의 더민주당이 호남에서 존망하게 만든 비례대표 파동. 이 모든 걸 상세히 알고 있는 신 PD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니 비례대표 파동은 사실 좀 예견된 파동이었죠.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그 비례대표 선출과 관련돼서 당규를 이렇게 바꿉니다. 비례에서 네. 뭐 바꾸는 과정이 한 차례 있었고, 그러면 아마 이 비례대표 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겠다라고 아마 대부분 사람들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여지없이 이제 사실 정말 문제가 됐죠. 근데 이 과정은 사실 김종인 대표만의 책임은 아니고 비대위 전체가 조금 많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 소재도 저는 좀 이후에 차후에 좀 분명히 좀 가려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도 그런 거고요. 가장 크게 불거졌던 문제가 어떤 거였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가장 그 앞에 사실 그 청년 비례 네. 청년 비례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선출 과정에서 이제 뭐 김민 과외를 대표 시켜줬네. 뭐 김민 대표 같은 경우는 뭐 5분 면접 보고 뭐 이렇게 뭐 아웃 시켰네. 그렇죠. 뭐. 제대로 질문도 못 받고 아웃되는 상황도 있었고. 그 면접 볼 때요. 공관위원장 주무셨어요. 그렇죠. 네. 그건 좀 그거 어떻게 알아? 필요하신 것 같아. 내가요? 촉수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안 주무셨으면 고발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비례대표 파동이 일어날 조짐들이 여러 군데서 보였었죠. 그러면서 이제 3월 20일 날 이제 중앙위가 열리기로 돼 있었고 이제 명단이 중앙위에 올려지는데 거기서 이제 뭐 기상천외한 칸막이
비례 네. 공천 명단이 제출되게 되죠. 자, 일단은 청년 비례부터 얘기하고 네, 갑시다. 그렇게 하시죠. 청년 비례가 문제가 있다. 최유진,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구랑 관련이 있다는데 우리는 얘기는 잘 몰라요. 얘기하겠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최유진 씨가 잘못한 건 맞잖아. 또 당에서 관리를 해야 할 사람이 코치를 했고. 근데 이거를 문제가 있다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같이 있던 사람이. 아니 어떻게 당에 청년 비례대표를 관리하는 사람이 특정인을 코치하지? 옆에 듣고 있다가 이상하게 한 거야. 그래서 녹취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밖으로 나온 그거를 사람들이 당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에다 보고를 해요. 녹취록을. 딴 데다 흘린 게 아니고. 맨 먼저 밖으로 나온 게 아니고 안에다 보고를 했다니까. 이런 일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이거 좀 당에서 처리 좀 조치를 합시다. 해라. 그래서 당에서 묵살해요. 그때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어. 근데 묵살했죠? 묵살하고 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받았지 않습니까? 녹취록 파일을 제일 처음에 받았는데 우리가 녹음하고 다음날 이제 업로드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그날 밤에 JTBC에서 보도가 터진 거예요. 예. 그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라도 터졌으면 이 일이 터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습을 해야지. 그렇죠. 사과하고 사후 처리를 해야죠. 책임자 처벌하고 재발 방지 약속하면 돼. 그런데 아무것도 안 사과도 됩니까? 하지 않고 책임자도 그냥 그 사람 하나 옷 벗게 만들었고 재발 방지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거 뭐 그래서 비례대표 최유진 빼고 다른 사람 뭐 투표를 하고 선거를 했냐? 그것도 아니야. 그냥 뭐 김빈도 다 아웃시키고 정은혜. 정은혜만 16번 당선이 어려운 번호를 갖다 준 거야. 그래갖고 이 당이 청년을 위한 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되는 거 이런 걸 이번에 까갖고 오픈하고 다 공개를 해야 다음에 이런 일이 없다니까. 제 생각에는요. 다음에 청년비는 아예 없을 것 같아. 자꾸 거꾸로 가는 거야 이게. 이런 걸 자꾸 캐가지고 골무삭철을 드러내야 된다니까. 자 다시 갑시다. 네. 그래서 이제 3월 20일 날 중앙위에 비례대표 명단이 제출이 되는데 뭐 천회에 뭐 이렇게 칸막이 ABC 칸막이 명단이 제출되면서 중앙위가 이제 발칵 뒤집어진 거죠. 칸막이라면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A를 받고 있는 10명을 이제 10명을 A 그룹에 넣고 이 사람은 이제 10번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순번만 이제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받은 사람 1번부터 10번까지는 무조건 당선이야. 무조건 당선이기 때문에 투표할 필요도 없고 뭐 선거에 아니 씨발 1번이면 어떻고 10번이면 어때? 어차피 당선인데 필요 없어. 그리고 C그룹 그러니까 21번부터 40번까지 43번까지. 이것도 할 필요 없지. 무조건 낙선인데. 안 되니까. 뭘로 해? 그리고 이제 중간에 B그룹.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애매한. 여기서 반은 당선, 반은 낙선이야. 그런데 칸막이를 왜 했어? 왜 했을까 칸막이를? 비대위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 본인들이 당선시켜야 할 사람 있었겠지. 그래서 그 사람들 앞번호에 배치하려고 칸막이 친 거 아니야. 어떻게든 사람들이 잘 모르게 하려고.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와놓고는 씨발 뭐. 아니, 칸막이가 내가 지금 안 그려지는데 그 칸막이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번부터 43번까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43명을 비례대표 명단에 올렸어요. 올리는데 그 중에 10명을 A그룹 또 10명을 B그룹 나머지 13명을 C그룹 이렇게 이제 나눠놓은 거죠. 네. 그래서 그 A, B, C는 이제 10번, 20번의 칸막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에 들어간 사람은 1번에서 10번 사이에 한 번호를 받게. B는 11번에서 20번까지. 그러니까 금방 말했듯이 1번 A는 무조건 당선이고 C는 무조건 낙선이고 C는 무조건 낙선이고 그럼 B에서 이제 가능한 사람 이제 사실 투표를 뭐 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게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선정하는 당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위배가 되는 거고. 아니 이거 말도 안 되는 제도지. 이런 불공정한 게 어디 있어? 그리고 이게 사실 저번 19대 총선 때 사실 김한길 쪽에서 이렇게 써먹으려 했던 편법이었죠. 그러니까 어디서 이런 걸 배워와가지고 누구한테 배웠어? 아니 그러면은 김한길이랑 친한 사람이 작전을 짰겠네요. 그럼 모르지 뭐.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이 지도부의 그러니까 당 대표의 전략 공천 지분이에요. 이게 당규상에는 당선 안정선에서 20%까지 그렇죠. 가능하다. 그러면 보통 이제 그때 우리 당이 아니죠. 왜 이러는 거야? 더민주의 당선 안정권이 한 15번 정도를 예측하던 그때니까 15번에 20%면 3명이에요. 그리고 그 3명 김종인 대표가 임명하는 거 뭐라 그러면 안 돼. 당은 당규 그렇죠. 있는 거니까. 네.
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가 본인 포함 3명 임명하면 되는 거야. 본인 빼도 3명, 본인 포함해도 3명 하면 되는 거야. 아무 문제 없어 그거는. 그랬는데 7명을 추천을 하겠다고 비대위에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칸막이 명단과 그리고 7명의 전략공천을 추천을 하겠다는 안을 비대위에서 만들어서 그렇죠. 이종걸 대표가 이종걸 원내대표가 김종인 대표를 만나서 결재를 받으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어쨌든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7명 칸막이 나왔잖아. 근데 김 대표가 이렇게 하면 중앙회에서 거부될 거라 얘기했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괜찮다 그랬다는 거 아니야. 비대위에서. 왜? 비대위에서는 김종인을 백그라운드에 업으면 이걸 통과된 거라고 봤지. 그런데 나는 여기서 잘못이 그럼 김종인이 막았어야지. 끝까지 막았어야지. 그런데 나는 책임 없다고 하면 어떡해.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안이 중앙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날은 김종인도 갔어. 중앙위에. 아무 문제 없다니까 자기도 이제 아무 문제 없다니까 갔지. 근데 거기서 박살난 거야. 중앙위에서. 이 있습니다. 반대 투표를 해야 합니다. 이 있습니다. 반대투표 난리 난 거지. 그래서 이제 비공개로 싹 닫았잖아요. 비공개를 해갖고 싹 닫고 나서 거기서 할배는 빡치고 중앙에 나가버리고 응. 그래갖고 파행됐잖아. 응. 파행돼가지고 갑자기 비대위원 자기들끼리 모아가지고 14번을 배치를 합니다. 김종인을 14번 주고 칸막이 없앴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 이제 이걸 들고 다시 이종걸이 김종인을 만나러 그럼 더 빡치지. 어디 갔지? 워커힐이 아닌데? 하여튼 말때 갔어. 그것도 우리 빨대가 바로 알려줬어. 가고 있다고? 가고 있다고.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할배가 개빡쳐가지고 그냥 나오게 된 거죠. 14번 문제 이거. 그러면서 뭐 사퇴를 하니 뭐 이제 사퇴를 이런 뭐 사람을 속보들이 막 불러오더니 돌겠죠. 사람을 이렇게 대우하느냐. 그럼 이 타이밍에서는 김종인 대표는 충분히 화가 날 수도 있었네요. 화가 날 수 있었지. 충분히 화가 나요. 그리고 문제는 이 14번 주고 이건 또 기자들한테 누가 또 흘렸냐. 난 늘 흘렸던 사람이 흘렸다고 봐. 그렇죠. 기자가 불쌍해서? 기자 불쌍. 그리고 박영선 의원이 비대위 문제에 대해서 언론 인터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연합뉴스 인터뷰입니다. 제가 2번이 아닌 12번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는 김 대표가 수긍을 했다. 그 후 어떤 분이 김 대표에게 전화해 2번으로 해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얘기했다고 들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지 난 알겠는데 박영선 의원과 지금 얘기한 이 어떤 분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나오는 어쨌든 그렇게 돼가지고 14번이 되고 나가서 이제 다니면 또 4분 5일 되고 뭐 중앙이 빨리 됐잖아요. 네. 결국은 셀프 결국은 2번하고 칸막이 없앤 거잖아. 네. 자, 그래서 중앙이가 다시 열렸죠. 네. 여기서 이제 하이라이트가 오는 거예요. 자, 원래는 김종인 포함 3명이잖아요. 당헌 당규상 비례대표를 추천하는 게. 근데 아까 신 PD 말처럼 7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앙위에서 도대체 7명이 어떻게 나왔냐?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가 4명을 추천했고 문재인 대표가 3명을 추천했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단상에 올라가서 문재인 대표가 3명을 추천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던 손혜원 당선인이 발언을 신청하죠. 당시 진행자는 김용익 의원이었습니다. 얼마나 잘 알지? 야, 왜 내가 이거 어떻게 자세히 하냐면 그 중앙에 참석한 엄청 많은 분들이 나한테 제보를 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또 그건 누구야 밝혀 또 이러려고 그러지? 너무 많아서. 그거 밝힐 수도 있어. 엄청 많아. 근데 그렇게 되는데 손혜원 당선인이 손을 들어가지고 이종걸 대표 지금 한 말 책임져라. 내가 문 대표한테도 알아봤는데 문 대표는 지금까지 이 비례대표 한 명도 추천한 사람이 없다. 지금 3명 누구한테 얘기 들었냐? 얘기해봐라. 하니까 이종걸이 할 말이 없으신 거야. 에?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저 뒤에서 웅성웅성하면 더 난리가 난 거지. 누가 씨발 이게 된 거야 이거. 그런데 김 대표가 4명 추천한 거 씨발 뭐 7명에서 4명으로 줄었잖아 이제. 그리고 뭐 원래 당헌 당규상 3명인데 본인 포함해서 4명. 그럼 본인 빼면 3명이잖아. 이 정도 봐주다. 이 정도 넘어가 줍시다. 뭐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되면서 또 이 상황에서 누가 이것도 이제 사실은 그 당헌상 3명만 해야 되는데 아마 뭐 김종인 대표도 3명을 하라 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이걸 계속 이제 4명이라고 비례해서 4명을 올리니까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그 뭐 이제 3명이라고 김종인 대표 얘기했는데 그렇죠. 중앙에 그날은 김 대표가 없었어요. 네. 3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자꾸 4명이라고 하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박수현 대변인이 이제 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 이름 까도 되나요? 어. 누가 전화했는지? 까요. 그래서 이제 변재일 비대위원이 김종인 대표와 통화를 했다.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수락했다. 한 명 더. 한 명 더 하는 걸로. 라고 박수현 비서실장이 당시 비서실장이었어요. 비서실장이죠. 대표 비서실장이 지금 대변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한 명 더 이렇게 쓱 넘어간 거야. 문제는 김종인 대표가 그런 말을 수락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뭔 얘기야, 그건 또. 그러면 이 한 명을 넣으려고 중앙위에서 거짓말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화는 했는데 나는 모르겠다. 김종인 대표도 지금 머리 아프니까. 난 모르겠다. 난 모르겠다고 했어. 이래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걸 그렇게 수락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수락으로 받아들이고 수락했다고 이제 거짓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비례대표에 한 명이 들어갑니다. 예. 그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야? 자 일단은 남자야. 13명 당선됐지? 비례대표? 예. 13명 당선됐는데 여자가 7명이고 남자 6명이니까 자 6명인데 김종인은 아닐 거 아니야. 김종인 빼고 이철이 아닙니다. 이철이 투표로 됐어요. 투표했으니까. 네. 이철이 빼. 4명 남네? 그럼 4명 중에 하나지 뭐. 4명 중에 한 명이 그래가지고 여기에 비례대표 빠른 거리 늦은 거리인지 모르겠어. 번호 받아서 들어갔어요. 이거는 그럼 누구 작품이냐고. 비대위 작품 아니야 이거? 요 상세한 얘기는 묻어두겠습니다. 왜? 지랄함 깔라고. 이름하고 누가 하고 다 깔라고. 아, 폭탄이야? 또 하나 더 박수현 비서실장은 누구 추천으로 비서실장이 됐지? 다 깔라고. 지뢰를 하나 또 들고 가는 건데. 안전핀에 손가락 걸어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박수현 의원 얘기를 하니까 또 박수현 의원을 자기 지역에서 정치 잘하고 있는 사람을 세종시에 또 꼽으려는 얘기 있었잖아요. 이해찬 컷오프 시키고. 왜? 이해찬 컷오프하고 세종에 아무도 갈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 대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잘라고 그랬다는 얘기야. 그럼 이해찬이 만약에 무소속으로 안 나왔으면요 새누리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찬은 살아서 돌아오고. 지금. 결국에는 무소속으로 나와서 그치. 이해찬이 이겼잖아. 그러니까 이게 대책도 없으면서 그냥 자른 거거든. 그래서 박철호까지 얘기 나온 거 아니야. 다들 안 간다 그래가지고. 여기 마포도 마찬가지예요. 마포에 만약에 정청래 나왔다. 무소속으로.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후보. 특정 지지 세력이 밀려고 했던 그 후보가 마포에 나왔다. 그러면 정청래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정청래는 그거 다 알고 있으면서 안 나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정청래 욕하고. 이 시대의 참 재물인. 그 정치를 도의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자기 사욕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꼴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비대위 사천이 아니고 뭐야 이게. 이게 비대위가 아무 잘못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대위원 또 원내대표 다 단수 공천 받았지. 새누리당은 김무성이도 씨발 경선했어. 근데 이놈의 당은 비대위 전원 단수 공천시키고 나머지는 아니 정청래는 경선 준비했다고 경선 시키면 되잖아. 그런데 여기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컷오프 시키고 이게 그럼 잘 되는 공천입니까 이게? 아니 비대위가 비상대책위원회잖아요. 아니 비상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위원회가 비상 상황을 더 심화시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문재인이 영입한 사람들 뉴페이스 거의 당선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부산 많이 당선된 거 아니에요? 네. 강원도에서 이번에 선전했잖아. 네. 한 명 됐죠. 네, 선전됐잖아요. 네. 그런데 그리고 뭐 저기 춘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막판까지 거기도 업적 뒤치락했고. 네. 그리고 뭐 PK 울산 거제. 네? 울산에서는 야권 후보가 2명이나 당선됐고. 네. 거제도 정말 아깝게졌거든요. 물론 거기는 이제 약간 민주당 쪽이랑 결이 다르긴 하지만 야권 후보가 된 거 아니야. 근데 0.7% 차이로 졌는데 이거 잘 봐요. 왜 이번 선거가 가장 큰 요인은 새누리당이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냐면 울산하고 거제 선거 결과를 보면 돼. 울산 거제는 진짜 새누리 텃밭이었잖아. 근데 이번에 왜 이렇게 반란이 일어났냐. 경제를 족같이 꾸려가지고 울산 거제가 지금 곧 망하게 생겼잖아. 지금 조선이랑 해운 쪽이 거의 제일 잘 산다고 하는 울산 거제에서 지금 이렇게 일어나면 얼마나 박근혜 정권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새누리당이 못했기 때문에 이런 반란이 일어나는 건데 뭘 지도부가 잘해가지고 이런 선거에 또 착각하고 있어. 거제는 지금 거의 붕괴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주워 먹어도 될 마당에 주워 먹지도 못한 거 아니야. 아까 얘기한 계속하면 문 대표가 했었던 뉴페이스들을 거의 영입한 인사들 거의 당선됐고 부산 또 강원 선전했고. 그런데 현 지도부에서 한 거 현능 공천, 호남 공천 이런 것들 어떻게 됐냐고. 이런 공천을 하고 그러니까 공천을 잘못했기 때문에 호남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중앙위에서 무슨 친노들이 자기들이 올렸던 거를 거부해하고 정말 잘못된 판단을 하시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실 다시 이제 호남 이야기로 또 넘어왔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뭐 비례파동이나 정청래 컷오프 얘기를 하는 게 호남에서 왜 우리가 참패를 했느냐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게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분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렇게 하고도 예를 들어서 다른 대책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호남에 뭐 이런 공천을 했고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은 호남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 뭔가 했느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지. 단순히 그냥 문재인 가면 안 된다. 이게 왜? 당의 전략 계획의 모든 것이었죠. 왜 삼성 미래차 공장 광주에 세우겠다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걸 그냥 훅 던져가지고 그걸 미리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발표한 것도 아니고 그냥 힘들다 그러니까 훅 던져가지고 이게 전혀 이제 그쪽 민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거죠. 아니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경남 지역에서 부산 지역에서 5명만 의원 5명만 당선시키면 가덕도 국제신공항 다시 추진하겠다고. 그 문재인 대표가 그 아마 지원 유세 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확실히 다르긴 하네. 이게 이전에 있었던 건을 의원들 밀어주시면은 저희가 다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갑자기 산타클로스가 울면 안 돼 해서 선물 주듯이 휙 던지는 거하고는 좀 다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부가 잘못된 전략을 꾸렸다. 예를 들면 그 우리가 EJ에서 방송한 그 더불어민주당 광고 있습니다. 그 문성근 대표가 나레이션을 했고 DJ와 노무현에 노무현 뭐 이렇게. 관한 이야기였죠. 그 결국은 아웃됐어. 한 번 더 들어보면 안 되나? 아웃됐는데 그 아웃을 누가 시켰습니까? 에? 누가 시켰어요? 정장선 아웃 시켰잖아요. 그리고 또 그 정청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뮤직비디오 나옵니다. 아주 짧게 나오는데 원래 되게 길게 찍었잖아. 근데 컷오프 되고 뭐 이렇게 됐죠. 컷오프 되고 나서 근데 아예 이제 편집하려고 했었는데 정청래 의원이 받아들이겠다. 이러고 나서 이제 선당무사하고 뭐 이렇게 돼서 그대로 놔둬도 선당무사라는 얘기 하지 말랬. 어쨌든 재물이 되겠대. 그렇게 했잖아.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건 그대로 싫은 거예요. 그러는데 그거 싫으면 안 된다고 빼라고 또 정상선 이철이가 난리쳤어요.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이게? 아니 거기에 잠깐 나오면은 투표율이 뚝 떨어지고 무슨 씨발 중도가 더민주 찍을 중도가 새누리 찍고 이래요? 오히려 마음을 달래줘야지 지금 구멍난 코어 지지층의 마음을. 그런데 그런 거 다 뺀 거 왜 뺐냐? 친노 운동권이 안 된다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김대중의 2번, 노무현의 2번 이것도 친노 운동권이 안 된다 그랬거든요. 님이 씨발 김대중이 언제부터 운동권이었어? 아마 짜증나가지고 진짜. 그런 거를 지금 우리 당원들, 권리당원, 일반당원 이런 사실 아무도 모르죠. 난 알아야 된다고 봐 이거. 당원이 씨발 당이 돌아가는 걸 모르면은 어떻게 당원 노릇을 합니까? 그거 자기들이 떳떳하면 그걸 밝혀야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컷오프 시켰다라고 얘기를 해. 그런 뮤직비디오 그래서 컷오프 시켰고 김대중이 2번 노무현이 2번도 그래서 컷오프 시켰다고 얘기를 하라고. 근데 그런 자신감도 없으면서 말이야. 무슨 얘기를 너무 잘못되게 행동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남에 관련해서 나는 호남의 지식인들이 문제라고 봐. 보니까 국민의당으로 간 사람들 계속해서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거 아니야. 문제 반문정서, 호남홀대론 이걸 이제 사실 이 호남홀대론이 어떻게 보면 결정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 팩트와의 그걸 상관을 떠나가지고 호남홀대론을 계속 이제 호남 정치인들이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당 내에 있던 특히 이제 저번 28 전당대회에서 박지원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호남홀대론을 완전 정폭시키고 그걸 프레임화시키고 친노 프레임이 만들어지듯이 호남홀대론 프레임을 만들어낸 거죠. 그렇게까지 해서 호남을 고립시켜서 그 사람들이 얻는 건 결국엔 사익이잖아요, 전부 다. 자기들의. 계속 그래 자극했잖아. 그게 옳은 일입니까 지금? 에? 그래도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 기왕 이렇게 된 거 호남을 더 고립시켜야 된다고. 심지어는 호남 사람들에겐 역효과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호남에 대한 부채질을 조금 틀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호남한테 미안했고 호남이 늘 차별받았잖아. 경상도에 비해서 늘 차별받았고 또 민주화의 성지였고 높은 정치의식을 보여줬고 그러니까 뭐 시피디나 저나 경상도 사람으로서 거기서도 우리는 많이 싸웠어. 김대중당 빨갱이 새끼 이런 욕을 들어가면서 그랬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호남은 위대하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투표하는 바람에 저는 호남의 부채를 상당히 틀었습니다. 그러니까 까방권 다 쓴 거야? 예전에 부산 마산이 사실은 민주화의 성지 아니야. 4.19도 마산에 일어난 거고
뭐 11.6도 부산 마산에 일어난 거 아니야. 그런데 김영삼이 삽당합다 하면서 쑥 들어갔지. 그래서 PK 엄청 욕 얻어먹었잖아요. 그게 이제 그러면서 부산 마산에 대한 어떤 부채의식을 많이 틀어 다른 지역에서. 그것처럼 저는 이번에 호남에 대한 부채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호남에 대한 부채의식을 터는 걸 관여했던 사람들이 이게 호남 사람들이 원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워낙 상황을 족같이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리더들, 소위 말하는 호남의 지식인들이 문제라고, 강준만을 비롯해 여러 명이 있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지역 감정 들쑤시고, 무슨, 천정배도 마찬가지지. 무슨 뭐, 호남 부활 정치를 하겠다, 호남 정치를 하겠다. 그런 사람 다 똑같은 사람이야. 또, 호남에 있는 신문, 광주일보. 광주일보가 선거 전날에 옛날 노무현 정몽준 붙었을 때 조선일보 한 거랑 똑같이 했어.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투표하실지 아시죠? 이렇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또 광주일보가 선거 전에 어떤 워딩으로 냈는지 아세요? 3월 25일자 이면 김종인 셀프 공천 어지러운 공천 막장 드라마 3면 더민주 공천자 절반이 범친노 친문 최대 개파로 이렇게 민주당 계속 까고 그 다음에 호남당은 계속 호남당이래 씨 호남당 맞지 뭐 국민의당 계속 띄워줍니다. 3월 31일자는 기호 3번은 국민의당입니다. 국민 전승 기대감. 또 4월 1일 김홍걸 호남 행보 논란 DJ 아들 브랜드 이용 지적도 문재인 호남에 안 나오나 못 오나 반문정서 눈치 보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4월 6일자는 호남발 녹색바람 수도권으로 분화. KBS, KBC 여론조사 분석 7곳 우세 국민의당 쏠림 가속. 거세지는 녹색 돌풍 국민의당 8대0 싹쓸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프레임을 이렇게 작아요. 이런 지역 신문들 광주일보뿐만이 아니야. 지독하네. 이게 지금 잘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해서 행복합니까? 에? 나는 만약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대선에서 패배를 하면 야권이 나는 이제 이런 사람들 책임져야 된다고 봐. 물론 책임 안 지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선거 끝나고 나서 국민의당 지지율이 빠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약간 오른 게 아니고 많이 올랐어요. 국민의 진영이 많이 빠졌어. 그거 보면서 아휴 그래도 호남 분들이 생각은 깊은 분들이구나 라고 좀 생각은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2040에서 더민주 몰표예요. 근데 50, 60 이상에서 국민의당 몰표 나왔지. 그러니까 젊은 층들은 아직까지 제대로 정치를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라고 느껴서 굉장히 그거는 좀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선거 사실은 젊은 분들이 대거 투표 참여했고 또 제1공간 투표를 보고 이런 거 보면 거의 젊은 층의 승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내년 대선 때까지도 정말 활약해줘서 야권이 승리할 수 있는 정권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총매제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방송을 뭐 누구를 뭐 저격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가 저격한다고 저격이 됩니까? 그분들 다 국회의원인데. 우린 그런 용도가 아니잖아. 저격이 돼? 안 돼.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다음 대선 혹은 다음 총선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공정하고 공익적으로 하란 말이야. 공평정대하게 사심 갖지 말고 그런 환기를 시킨 차원에서 방송했다. 아니 팟캐스트가 뭐 요번에 한국일보에서 대대적으로 났더구만 뭐 종편에 대항하는 뭐 그런 식으로 진보 진영의 방송. 나는 팟캐스트가 방송이라는 말 자체를 최대한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 누가 갖다 써. 종편이나 그런 데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그냥 우리가 떠들 수 있는 게 팟캐스트 아니야? 아니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지적하되 팟캐스트 영향이 전혀 없다고. 그럼 신경 쓰지 마세요. 왜 자꾸 신경 써? 영향이 없다면서. 아니 왜 법무팀에 전화를 돌려? 미미하다면서. 신경 쓰지 마 우리가 한 얘기는. 그럼 우리끼리 떠들게 우리 팬들이랑 우리끼리 떠들 테니까 신경 쓰지 마요. 다만 우리는 우리대로 선거에 기여하기 위해서 혹은 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새누리당만 잡으면 돼. 그럼. 그건 아니야. 난 솔직히 그건 아니야. 요번에 국민의당 약진하는 거 보면서 새누리당을 잡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봐야 된다니까. 네. 분명히. 아니 그거는 이제 국민의당이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하냐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야권의 정체성을 보여주면서 새누리의 독주를 막고 새누리가 오만한 걸 막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러면 국민의당이 잘하고 박박 추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번에 또 무슨 뭐 국회의장을 새누리에게 줄 수 있다. 이따 없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면 또 욕할 수밖에 없어. 뭐 한 짓이야 지금. 정체성을 정확히 드러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국회의장 자리 그 중요한 자리를 자기들 힘 좀 얻으려고 캐스팅보드 지려고 새누리한테 주면 그 씨발 나라권이 막장되는 거지. 아니 그걸 야당 사람이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거를? 그런 거는
정치적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고 봐요, 나는. 어? 너무 개파적인 거야, 그런 거는. 좀 그런 건 자제해 주세요. 근데 불행스럽게도 대선 전까지 아마 계속 그럴 것 같아. 아니 나름 DJ를 평생 모시면서 DJ의 정신을 계승했다 하신 분께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하시는지. 아니 그분 원래는 국회의장 자리는 더민주한테 가야 된다고 말했어요. 근데 안철수 대표가 저렇게 말하고 나서 스탯을 바꾼 거지. 깝깝합니다. 하여튼 뭐 국민의당도 우리는 그동안 엄청 비판했습니다만은 봅시다. 잘하는지. 잘하면 칭찬하는 거고 더불어민주당도 이번에 이렇게 개판 치면 욕하는 거고 잘하면 칭찬하는 거고 그런 거지. 안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당헌 당규대로 약간 딜레이 되는 건 어쩔 수 없겠죠. 무슨 경선이 약간 딜레이 된다거나. 그런데 당헌 당규대로 경선하면 돼요. 이거 경선 아예 없앤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경선을 해가지고 대표 체제로 가서 이번 사실은 대표는 다음 대선을 이제 정비하는 분들 아니에요. 대선을 관리하실 분. 룰도 짜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니까 당원 가입을 왜 받고 당원들한테 권리당원을 왜 해서 돈 왜 받습니까? 대의원들한테는 왜 받아요? 왜 지지를 받아? 이런 거 할 때 한 표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들 의견을 물어야지. 왜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비대위에서 다 결정하려고 그래 그거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럴 거 공산당 해. 민주당 하지 말고. 뭔 민주주의야 그게. 이제 당명도 바꾸라고? 더불어 공산당 해라. 네, 아니 뭐 정치 지형이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서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역시 다 똑같아요. 전당대회에서 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국민의당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새누리당도 지금 내용이니까 이럴 때 오히려 빨리 해가지고 정비를 하면 더 나을 수 있잖아. 저 당은 빨리빨리 하래 이렇게 해서. 근데 무슨 추대니 아니니 이걸로 싸우면 새누리당이나 국민의당 똑같은 당이 된다니까. 저쪽이 지금 병신짓을 막 하고 막 이렇게 분화가 되어 있을 때 가서 먼저 목을 졸라야지. 왜 여기서 지금 집안에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늘 말합니다. 여당은 보수는 분열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선거에서 항상 이긴다고. 이번에 처음으로 분열한 거 아니에요. 이 좋은 찬스를 놓쳤잖아. 같이 분열하는 바람에. 같이 삽질하는 바람에. 그러면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이제는 저쪽에서 계속 아직도 분열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빨리 당을 정비하시란 말이에요. 정비하고 저쪽 가가지고 저쪽에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으니까 가서 소금을 막 뿌려주세요. 천일염으로. 이 작가가 늘 좋아하는 구절인 정관종요에 나오는 현명한 사람은 묻어지는 담벼락 옆에 서 있지 않는다. 그 얘기 있잖아. 20대 총선도 이제 역사가 됐어요. 역사가 됐죠. 우리 역사 방송 한 거야. 근데 이 역사가 아직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공과 구분 확실히 잘 해가지고 공 있는 사람은 공대로 인정해주고 과 있는 사람은 과대로 비판을 하고 공이 있는 조직은 공대로 인정해주고 과가 있는 조직은 이제 뿌리째 흔들어 뽑아봐가지고 정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야지. 그게 정치인의 역할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그동안 했던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주 뭐 목요일 날 하던 대로 하는 시간에 별일이 없다면 앞으로 별일이 꽤 있을 거야. 별일이 없다면 그냥 방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당장에 재보선도 꽤 크게 할 것 같고. 뭐 시끄럽죠 지금 여러 군데에서. 그러니까 뭐 보니까 어제 뭐 JTBC 보도 보니까 어버이연합 했던 탈북자들 그 탈북자들한테 돈 줘가면서 쌀 줘가면서 1번 찍으라고 시켰다 그러더라고. 그 뭐 이건 뭐 안산에서 검찰이 확실하게 조사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뭐 당장 박준영 후보 같으면 측근들이 거의 줄줄 구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곧 있으면 아마 몇 군데 어쨌든 1년 뒤지만은 1년 뒤에 몇 군데 보궐이 있을 텐데 그때도 하여튼 여러분들 힘을 모아주시고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뵙는 걸로 약속하고 자 오늘 방송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고 방송 끝냅시다. 지금 그 얘기가 안 나온 것 같아. 이게 지역주의 붕괴의 시작인가 그런 얘기들 꽤 많이 하는데 이 작가가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제 투표가 점점 세대 투표로 바뀌고 있다고 그런 얘기했던 생각이 들고 아까 그 근거로 몇 가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제 호남에서도 20대에서 40대와 50대에서 60대가 갈라지고 저쪽에서도 뭐 그렇다. 저기 TK에서도 그렇다. 뭐 그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지역주의 투표 제가 사실 제가 고향에 있으면서 친구들하고 엄청 싸운 게 그거거든. 애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도 새누리 몰표 주고 있고 호남도 민주당 몰표 주고 있는데 뭔 차이냐? 그래서 내가 이 미친 개새끼들 이게 어떻게 똑같냐? 그게 같은 몰표냐? 이랬거든. 근데 지금 보면 지금 이번 결과 보면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내가 반박을 못해요. 뭐라 그러겠어? 어? 그런 게 있는 것이죠. 저는 그리고 상당 부분 어저께 이제 신PD하고 잠깐의 언쟁이 있었는데 어쨌든 우경화가 계속 지속된 거라고 봐요. 20대가 투표해서 물론 저기 더민주당이 많은 이익을 받았지. 근데 20대가 왜 투표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필 우경화된 더민주당에 왜 투표를 했는지. 결국엔 경제 문제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경제 살리겠다고 하는 당을 계속해서 지지할 수도 있다라고 난 생각을 해요. 물론 20대 자체가 투표장에 많이 나왔다는 거는 그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20대를 투표장에 안 나오게끔 만든 어른들의 책임이지 그건 20대 탓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봤으면 좋겠고 정의당 마냥 불쌍하지는 않다. 이 작가가 항상 했던 말 김대중 대통령 때 진보정당 원내에 집어넣어줬는데 그동안 뭐 했냐 이거야. 인물 하나 못 키우고 제대로 된 당세 하나 못 만들고 지네끼리 분열되고 싸우고 계속 고춧가루 뿌리고 그런 역할들을 했던 거 반드시 기억해서 진보정당이 잘 살아남을 수 있는 난 솔직히 얘기해서 4번 찍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나도 지지한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참 안타까운 건데 김대중 노무현 정신은 이제 깃발만 남았구나. 펄럭이는 깃발만 남았구나.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듭시다. 버티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 깃발만 남았다는 게 상징성은 남아있고 그걸 중심으로 비판적인 재결집이 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의 깃발만 남았다는 게 굉장히 씁쓸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던져줄 수 있는 시사점도 있다고 봅니다. 예, 전 여기까지. 16년 만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16년이면은 참 오랜 시간이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러고 강산이 반 정도 더 변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한 번도 이루지 못했던 거를 이뤘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앞에서 그 상황을 분석한 거 얘기했지만 저희는 이겨도 이긴 게 아닙니다. 총선에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빨리 추스려가지고 대선 가야죠. 대선 가서 다시 저 수구 꼴통들한테서 저희가 원하는 정권을 찾아왔을 때가 그때가 아마 진정한 1승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방송에 EJ 멤버 같아. 앞으로 불러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방송인데 뭐 어떠셨을지 걱정도 되고 사실 그런데 저는 뭐 일각에서는 이런 방송을 기다리고 또 일각에서는 왜 또 이제 너네들 이런 이야기해서 뭐 이렇게 당내 분란을 또 뭐 이렇게 만드느냐라는 욕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또 계세요. 당원이야? 그러니까요. 무슨 해당행위래? 무슨 씨발 우리가 당원이냐? 뭔 해당행위야?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이번 뭐 예를 들어서 당대표 뭐 합의 추대 이런 문제도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분란을 일으킨 게 아니거든요. 그런 자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는 사람들이 문제지. 저는 그 분란의 소지들을 일찌감치 제거하고 가지 않으면 다음 대통령 선거 때도 똑같은 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저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당내에 문제되는 소지들을 정말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재결을 하고 나가야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뭐 EJ 3인방도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 또 한 가지 노빠로서 한마디 하는데 문재인한테 자꾸 책임론 우리가 문재인을 되게 쉴드 친 것 같은 방송의 분위기가 나온 것 같아서라도 꼭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어쨌든 김종인을 끌어온 건 문재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노빠로서의 제 생각입니다. 이번 총선을 겪고 나서 문 대표 지지자들 중심으로 확 뭉친 것도 있지만 반대로 그동안 문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 중에 빠져나간 사람도 많아요. 과연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문 대표장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그리고 본인이 어떤 판단을 하거나 혹은 옆에서 뭔 판단을 했을 때 결과가 안 좋으면 그 누구 책임진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는. 근데 그게 안 보여요. 그런 점에서도 문 대표도 한번 본인을 돌아봐야 된다.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그리고 선거까지 아직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별의별 일이 또 다 있어요. 뭐 김 대표가 갑자기 안 한다 그럴 수도 있고 또 김 대표가 하겠다 그럴 수도 있고 무슨 그래서 문재인 보고 나가라 그럴 수도 있고 별일 다 있다고. 이걸 어떻게 겪어내느냐 견디고 이길 수 있느냐 이건 결국은 리더의 책임이에요. 리더한테는 모든 게 다 쏠리니까. 그리고 지지율이 급등한 또 경쟁자가 한 명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주변 단속을 잘하고 주변 관리를 잘해야 대선까지 갈 수 있는 체력이 비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문 대표밖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많잖아요 후보군. 그리고 난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또 얘기하면은 지금 당장 문재인이 내려와야 된다고 그러는데 문재인만큼 지지율을 얻는 사람은 또 누가 있냐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EJ도 사랑해 주시고. 자, 그러면 엔젤 펀딩 소개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엔젤 펀딩 하기 전에 우리 저기 조합 행사 좀 얘기해야지. 네,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EJ 생활역사협동조합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공동 구매를 진행합니다. 15일까지 어린이, 어버이, 스승의 날에 대한 감사와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는 우리 땅, 우리 건강식품을 공동 구매하는 이번 행사에는 황사와 미세먼지를 이겨내는 과체 음료의 최강자 킴스팜의 착즙 배주스와 감주스, 면역력 강화에는 홍삼과 비교할 것이 없다는 정성농장의 홍삼액, 그리고 한우는 항상 옳다라는 신념을 추구하는 네이처오다의 안티 마블링 한우가 함께합니다. 조합원 특가로 제공되는 이번 행사는 조합 및 팬카페의 공지와 조합원 메일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정 수량입니다. 구매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만 구매할 수 있나요? 그냥 EJ 팬님 할 수 있는 거죠? 조합원 특가라고 되어 있네요? 조합원 EJ 팬인데 조합원 특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원은 특가로 제공하고 조합원 아닌 EJ 팬도 살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잘 안 될 것 같은데?